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소식과 함께 베트남의 부동산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8월 29일자 베트남 전역의 확진자 수는 12,796명입니다. 그리고 검사 수는 56만 8,545회를 기록을 했고요. 호치민의 확진자 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4,957명이고요. 빈정이 호치민보다 좀 더 많은 5,414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노이의 확진자 수는 133명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다낭은 106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1일 사망자 수 여전히 많습니다. 344명이고요. 이 중에 호치민의 사망자 수가 256명, 빈정은 31명의 사망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총 사망자 수는 1,74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낭은 현재 드론을 이용한 단속이 며칠째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골목 안에서 잠시 나와 있던 시민들이 머리 위에 드론 소리가 나게 되면 피하는 모습들의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영상은 호치민의 영상입니다. 호치민은 현재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나와서 응급 환자들, 그러니까 다른 병의 응급 환자나 아니면 응급 앰뷸런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도 출산을 위해서 옮겨가던 도중에 거리에서 이렇게 아기를 출산하는 모습입니다. 마침 주위에 경찰이 있어서 아기를 출산하는데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산모도 또 아기도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거리에서 출산을 했지만은 출산이 무사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출산한 모습이라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오늘 뉴스 중 총리 발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확진자를 통제 못하는 지방과 도시에게는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각 지방과 도시에는 어느 기한까지 어느 정도 확진자를 줄이겠다라는 목표가 다 있겠죠.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통제 지침이 내려온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달성하지 못한 지방과 도시에는 단속이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발표를 총리가 발표를 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다른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에 타격을 입다 보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현재 팔므로써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액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2억 동에서 20억 동의 손실을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2억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집을 팔 수밖에 없다. 소득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베트남에도 당연히 집을 살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사지를 않고요. 모기지론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게 되는데요. 지역마다 다르고 이건 정책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한 제대로 이렇게 빌릴 수 있는 데는 70% 정도까지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거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조금씩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의 거치 기간이 있고 이자만 내는 기간들이 있지만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빌린 금액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기지론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여기 베트남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을 좋은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 좋아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거나 또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박탈감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는 우리나라에서 땅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베트남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기 때문에 베트남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베트남 부동산을 이렇게 구입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베트남의 이런 법제가 조금 바뀌어서 외국인들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베트남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새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이 언제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외국인들이 30% 정도는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30%가 어느 부분에 속한다. 딱 한정되어 있는 물량만인지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 아파트의 30%까지는 구매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한 그런 정보들은 잘 듣기가 힘듭니다. 현재 한국 분들이 실제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로 인해서 아직까지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법제화가 되기 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기 전에도 여기에 미리 와서 이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를 사서 팔고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을 주위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명의가 아니라 알고 있는 베트남 사람의 명의로 이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되팔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어느 정도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한국 분들이 그렇게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당연히 위험 부담이 있고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린다라고 하는 경우가 어떻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베트남 사람들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있는 것들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권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지 말라고 말리거나 이런 그건 아닙니다. 현상만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지금 판매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그리고 베트남 다낭에서 사람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또 가장 많이 산 아파트는 모나치 아파트인데요. 지역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바닷가에서도 강에서도 상당히 가깝고 또 바다를 나가는데도 크게 멀지 않은 곳이고 또 다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도 많이 없고 강과 가까워서 이렇게 강바람이 항상 불어오고 해서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월세로 그곳에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다가 최근에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베트남의 아파트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구매하신 가격보다 오른 사람도 있고 또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크게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냐면요. 보통 우리나라의 평수 개념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0평 정도 하게 되면 1억 2천에서 1억 한 5천 사이입니다. 물론 이제 위치가 좋고 조금 더 넓게 잘 빠진 곳은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리고 방 3개, 3룸 같은 경우는 한 2억에서 2억 6천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두 동의 아파트가 있는데 한 동은 조금 A동은 작고 지금 현재 B동이 크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가 최근에 짓는 부분들도 베트남은 이런 형태의 아파트를 선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호치민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호치민의 영상을 이렇게 보더라도 꽤 괜찮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복도를 걸어가는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요. 복도형이 베트남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다낭에는 입주도 할 수 있고 또 외국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현재 많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바닷가 근처에 많은 아파트들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덜 된 부분에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그런데 이게 건설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올라가다가 서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포포인트 옆에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짓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을 하고 또 다른 아파트가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해서 또 짓고 있고 하고 있는 경우라서 지금 베트남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처럼 계획된 대로 약간의 차질이 있고 완공되는 경우보다는 정말 한 몇 배가 걸리는, 만약에 3년 내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6년이나 9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 지금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의 투자는 진짜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를 이래 사고 팔고 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물론 땅에 투자하는 경우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베트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선호하다 보니 아파트의 가격이 치솟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다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도 많이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아직까지 베트남 사람들은 주택을 선호하고, 그 주택을 선호하는 게 주택이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때까지 살아온 습관이나 문화에 의해서 일단 주택을 좋아하는 것 같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의 편리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많은 아파트의 편리함을 알고 그쪽으로 옮겨가서 아파트의 가격도 우리나라처럼 치솟을 것인지는 제가 예측할 수는 전혀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현재 다낭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 현지인들의 대부분은 이제 땅을 포함하고 있는 집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땅을 사고 팔아서 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베트남 지인 2명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 이제 집을 사고 팔고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을 사서 집을 직접 올려서 그 가치를 더 높여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또 한 분은 이렇게 집을 한 4채 정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던 이런 돈의 순환이, 소득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집 한 개를 급하게 파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집도 사실 우리가 가보았고, 이제 옛날에 여기 있던 제 친구 동민이가 거기에 짐을 넣는다고 가보았었는데요. 바닷가가 가까운 데인데 도시에서는 조금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도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조금 많은 이익을 보지 않고 손해보고 팔지는 않는데 가격이 시세보다도 훨씬 낮게 그때 이런 은행에서 융자한 돈을 갚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현재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땅을 포함하고 있는 집들을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투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위험을 많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베트남에는 외국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주택이나 땅이 훨씬 더 이제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